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베스트 25에 대한 사연을 2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진행됐던 실현과 승리에 대한 신화는 할리우드에서 단골로 극화하고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악명 높은 신들의 집합소 판테온도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고 있는 대상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잊을 수 없는 매력이 풍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서구인들은 거의 없다. 할리우드 현지 영화학자들은 1. 종교의 진정성에 상상력이 풍부한 환타지 요소를 통합하고 있는 것. 2. 인간과 괴물이 공존하는 최고 위급의 마술적 리얼리즘. 3. 신들 자신도 인간만큼이나 흠결을 갖고 있다. 4. 다양한 신들은 헛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그리스 신화의 핵심적 매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있는 원천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시 여행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우화에 이르기까지 비극, 승리, 사랑, 상실이라는 주제는 그리스 고대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 주제이다. 할리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각색을 시도해 현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신화를 극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 흥행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환타지, 서사시부터 대학살로 가득 찬 야심찬 코믹북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 있는 할리우드 프로젝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를 펼쳐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스 문명 그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정치와 관습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과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의 거창한 이야기와 삶은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어 관객들의 환대를 받아왔다. 이러한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를 소재로 해서 가장 많은 대중적 호응을 받아냈던 최고의 영화 25편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와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했다. 두 번째는 14위에서 25위까지이다.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베스트 25에 대한 사연을 2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진행됐던 실현과 승리에 대한 신화는 할리우드에서 단골로 극화하고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 악명 높은 신들의 집합소 판테온도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고 있는 대상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잊을 수 없는 매력이 풍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서구인들은 거의 없다. 할리우드 현지 영화학자들은 1. 종교의 진정성에 상상력이 풍부한 환타지 요소를 통합하고 있는 것. 2. 인간과 괴물이 공존하는 최고 위급의 마술적 리얼리즘. 3. 신들 자신도 인간만큼이나 흠결을 갖고 있다. 4. 다양한 신들은 헛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그리스 신화의 핵심적 매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풍성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고 있는 원천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오디세우스의 서사시 여행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우화에 이르기까지 비극, 승리, 사랑, 상실이라는 주제는 그리스 고대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 주제이다. 할리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각색을 시도해 현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신화를 극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100% 흥행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환타지, 서사시부터 대학살로 가득 찬 야심찬 코믹북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 있는 할리우드 프로젝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소재를 펼쳐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스 문명 그 자체는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이 남긴 정치와 관습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과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의 거창한 이야기와 삶은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어 관객들의 환대를 받아왔다. 이러한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를 소재로 해서 가장 많은 대중적 호응을 받아냈던 최고의 영화 25편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영화 전문지 프리미어와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했다. 두 번째는 14위에서 25까지이다. 14. 메데아 1969,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벌이는 가족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 마법사 메데아. 남편 제이슨이 자신에게 애정이 식어 코린트 왕의 딸 크레우사와 재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메데아는 크레오사를 제거하고 제이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2명의 아들마저 독살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계획한다. 이태리 예술 영화 흐름을 주도했던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가 메가폰을 잡은 이태리 영화 메데아. 유명한 그리스 신화 제이슨과 아르고너츠를 각색한 작품이다. 영화는 남편 제이슨에게 배신당한 뒤 결국 그와 자식을 향한 복수를 추구하는 핵심적 인물 메데아 이름에서 제목을 차용했다. 개봉 당시 주제에 대한 지나치게 암울한 취급과 원래 신화의 어두운 부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연출 시도로 인해 비평가들로부터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유명한 이태리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가 장르 메데아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다. 칼라스가 유일하게 출연한 극영화라는 것이 흥행성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15. 헤라클레스 2014. 근육질 배우 드웨인 존스가 재현한 그리스 영웅. 영화는 매번 장르에 대한 기대를 뒤엎고 본질적으로 환타지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잘못된 해석이 종종 거친 추측과 그에 따른 환상적 이야기만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스 신화의 그런 측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영화에서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평이 제기된다. 반면 이번 각색 작품 이야기는 가볍고 거의 어린애 같은 어조를 갖고 있다. 오락 장르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브렛 레트너 감독의 특색을 유감없이 펼쳐주고 있다는 호평도 받는다.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에 대해 그러나 모험은 활기차고 빠르다. 타이틀 영웅 역할의 드웨인 존슨이 잘 연기하고 있다. 그의 연기력은 항상 최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카리스마가 넘치고 체격이 좋다. 그는 진지한 열정으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의 존재감으로 이야기를 높여주고 있다는 리뷰를 내놓는다. 16. 흑인 오르페 1950. 오르페우스와 아내 에우리디체의 비극적 사연.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비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프랑스 영화다. 1950년 공개된 흑인 오르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관객이 해독하기에는 복잡하고 이상하며 어렵다. 하지만 이 영화는 1950년대 프랑스 영화를 정의하게 될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공인받는다. 오르페는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시인. 그는 사랑에 빠진다. 오르페 아내 에우리디체는 공주 부하들에게 살해된다. 오르페는 죽은 아내를 쫓아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오르페는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얽히게 된다. 하지만 공주는 오르페를 지하 세계 밖으로 돌려보내 아내 에우리디체와 함께 삶을 계속하도록 조치한다. 오르페 아내가 죽음의 의인화인 공주 부하들에게 살해되었을 때 그는 아내를 산자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저승을 횡단하게 된다. 오르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방가르드적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신화를 놀랍고 잘 구현한 재해석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시인 장콕도가 연출과 시나리오를 맡았다. 17. 300 제국의 부활 2014.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이 벌인 살라미스 해전 다뤄 300 맨 오브 스틸의 잭 스나이더가 각본과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다. 메가폰은 노암 머로. 300에서 묘사된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 페르시아 해군과 그리스 해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다시 대적하게 된다. 화려해 보이지만 대부분 플롯과 캐릭터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환타지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이 전작 300에 열광하던 팬들을 좌절시켰다는 후문. 이런 일부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설정은 해당 액션 장면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전경을 펼쳐주었다는 호응도 덧붙여진다. 잔인함은 가혹하고 폭풍우 같은 날씨에 어울리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으로 에바 그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이 됐다. 300에서 제라드 버틀러가 레오니다스 왕 역할을 너무나 강력하게 실행해 후속작에서 남성 히어로로 등장하는 설리반 스태플턴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속작 음모의 진정한 포인트는 에바 그린이 지목되고 있다. 그녀가 맡은 아르테미시아는 동정심과 대단한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악당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수행해내고 있다. 18. 스팔타커스 1960.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노예 지도자. 기원전 73년. 렌투러스 바티아터스 피터 유스티노프가 운영하는 검투사 학교. 트라키아 출신 노예 한 명이 반란을 주도한다.
봉기는 곧 수천 명의 노예가 동조하면서 이태리 전역으로 확산된다. 반란군들 계획은 남쪽 바란디시움에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것, 인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실레시안 해적들로부터 배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편 로마 상원의원 그라쿠스 찰스 로트는 로마 수비대 사령관, 마르쿠스 푸블리우스 글라브루스 존 달에게 베수비오에 거주하고 있는 노예들에 맞서 군대를 이끌도록 지시한다. 하지만 글라브루스가 노예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패배하고 만다. 글라브루스의 멘토인 상원의원이자 장군 마커스 리시니어스 그라서스 로렌스 올리비에는 크게 당황한다.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노예들 진압에 나선다. 이 와중에 노예 지도자 스팔타커스는 수천 명의 해방된 노예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브란디시움으로 향한다. 이어 로마 정부군과 대규모 항전을 위한 행동에 착수한다. 1960년대 스팔타커스는 촬영 당시 스타 커크 더글라스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스스로 의절한 영화라고 밝힐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 인물을 다룬 모험 영화로는 시대 명작으로 언급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낭만적인 각색으로 공개된 스팔타커스는 부패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노예, 주인공 행적을 연대 기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다. 상영시간 3시간 17분에 달하는 대작이다.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에 대해 사랑, 승리, 비극으로 가득한 영화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 신화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어떤 경우에는 세트장에서 수천 명의 엑스트라가 필요한 장대한 전투 장면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는 평점을 보냈다. 19. 이피게니아 1977 아가멤논, 클리템네스트라 부부 딸의 고난의 인생 여정. 전쟁에 나가기 전 불쾌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사령관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야 했다. 사령관은 딸을 결혼시킨다는 구실로 그런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에 대해 이피게니아는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의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3번째 영화이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영화는 동명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 마이너스 트로이의 헬렌 자매 마이너스의 딸 이피게니아와 그녀 주변 사람들이 살, 의무, 신앙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다루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남자들이 여신 아르테미스를 화나게 한다. 그녀는 아가멤논에게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한다. 극적인 이야기는 믿음과 책임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7년 칸 황금종려상 후보, 1978년 그리스 대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 1977년 테사로니키 영화제 작품상, 여우상 타티아나 파파모스초우 등 2관왕을 차지한다. 20. 헤라클레스 1997 제우스 아들 헤라클레스, 노래 가미한 애니메이션으로 각색. 그리스 신 제우스 아들 헤라클레스. 제우스를 전복시키려는 저승의 신이자 악당 하데의 농간에 의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변형되고 만다. 헤라클레스는 지구에서 성장한다. 신과 같은 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멸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가 진정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아버지 제우스는 말한다. 헤라클레스는 친구 페가서스와 개인 트레이너 사티로스 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다. 헤라클레스는 괴물 헤데스 및 타이탄 등과 싸움을 벌인다. 헤라클레스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연인 맥메그를 구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행동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헤라클레스는 이전 극영화와는 차별적인 설정으로 주목을 받는다.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바로 배경음악이다. 헤라클레스는 프롤로그에서 더 가스펠 트루스를 비롯해 원 라스트 호프, 제로 투, 제로 라스트 엔딩곡 어스타 이즈본 등을 열창해주고 있다는 점. 헤라클레스가 불러주는 노래는 유사한 소재를 다룬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성이다.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영화가 되는데 공헌하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헤라클레스는 전형적인 따돌림 당하는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결단력과 교활함은 재미있다. 맥메그는 매력적인 풍자, 공감 및 독립성을 갖춘 디즈니 목록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캐릭터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악랄한 하데스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장인물이다.
코믹 모험극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는 놀라운 수준의 은유 유머가 가득한 최상의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 자체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헤라클레스라는 존재를 원래 신화에서 묘사된 것과를 다르게 변경시켜 마침내 인스턴트 애니메이션 클래식이라는 수식어를 듣게 된다. 20일 타이탄족의 멸망, 로렌스 올리비에 등이 출연한 모험극의 진수.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우스, 제우스 신의 아들을 낳은 자기 딸과 페르세우스를 바다에 내다버린다. 화가 난 제우스는 그가 통치하는 왕국을 파괴시켜버린다. 모자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 행복하게 살게 한다. 한편 바다 여신 테티스는 아들 칼리보스가 제우스의 벌을 받아 흉측한 모습이 되자 분노한다. 그 분노감을 페르세우스에게 쏟아낸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테티스의 농간에 의해 낯선 땅으로 버려진다. 그렇지만 왕국 공주 안드로메다에게 단번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 데스몬드 데이비스 감독이 해리 햄린, 주디 보우커, 버제스 메레디스, 로렌스 올리비에 등 중견 연기자들을 대거 초빙해 공개한 타이탄족의 멸망 1981.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 줄거리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모험극 진수를 선사해 주었다는 찬사를 받는다. 프로듀서 레이 해리하우제는 개봉 당시 묘한 예술성은 보기에 완전히 풍부하고 전염성이 있다. 모든 새로운 생물은 창의성과 미적 열정을 발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영화에서는 가장 정확한 신과 여신 묘사를 펼쳐주고 있다고 발표. 많은 애호가들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미 스타워즈가 판타지 팬들의 마음을 훔쳤던 시대에 뒤떨어졌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해리하우제는 부정할 수 없는 천재였다. 그 재미는 제쳐두고 이야기의 비극은 각색을 통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연기는 유지되고 있다. 신들의 간섭과 우선순위가 부여된 관점은 아마도 이 고전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일 것이라고 보도한다. 22. 원더우먼 2017 인류 구원 위해 1차 대전에 뛰어든 초능력 여인.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 공주 다이애나 프린스 겔 가돗. 훈련을 통해 자신이 최강 전사로서 부여받을 운명을 감지하게 된다. 섬에 불시착한 조종사 트레버 데위크리스 파인. 그의 전원을 통해 현재 인간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실상을 전달받는다. 신들이 부여해준 능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은 다이애나. 안락한 섬을 뛰쳐나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인간들의 지옥도 같은 현장으로 뛰어든다. 버라이어티는 원더우먼은 때때로 진부한 슈퍼히어로 비트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팬들과 DCEU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 테미스키라에서 다이애나 기원은 완전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다. 시각적으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녀가 1차 세계대전에 통합되면서 인종, 성별 및 인간의 결함에 관한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논평을 게재한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그렇게 솔직한 대화가 소화 가능한 뉘앙스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행동, 마음, 유머의 절묘한 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이애나는 거대 생물과 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히 가장 진실한 괴물과 대결하고 있다. 풍부한 스토리텔링은 또한 훌륭한 출연진, 눈부신 효과 및 지금까지 최고 DC 영화 중 한 편으로 즉시 만든 강력한 음악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리뷰를 발표한다. 23. 제이슨과 아르고너츠 1963 테살리 차기 왕자로 낙점된 제이슨의 모험 여행. 제이슨은 테살리 왕자를 차지할 것으로 예언된다. 익사 직전에 펠리아스를 구출해준다. 펠리아스는 제이슨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펠리아스는 제이슨에게 골든 플리체를 찾기 위해 콜치스로 여행하라고 말한다. 제이슨은 조언에 따라 헤라클레스를 포함하여 그리스 최고 선원으로 구성된 항해 승무원을 끌어모은다. 그들은 신들의 여왕 헤라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들이 항해를 하는 와중에 하피, 거대한 청동, 탈로스 히드라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군대와의 전투가 계속 이어진다. 버라이어티는 제이슨과 아르고너츠는 오리지널 클래식 게임이다. 그리스 신화 팬들을 위한 영화. 그 효과는 시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모든 고유한 디자인에 대해 혁신적이고 매력적이었다. 매력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서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물이 끓는 냄비도 도움이 되었다는 리뷰를 내놓는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진행은 충분히 빠르다.
모든 장면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사랑을 철저히 발산하고 있다. 캐릭터들이 흥겹고 재미있다. 영화는 웅장한 액션, 예언, 친숙한 신화 인물을 포함하여 신화 애호가를 위한 최고의 히트작 모음집이다. 다행히도 날카로운 이야기는 프로듀서 레이 해리아우젠의 시대를 초월한 작업과 출연진의 탄탄한 연기로 유지되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24. 300만 2007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장면 압권. BC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백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한다. 그리스 군이 시도하고 있는 연합작전이 지연되고 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제라드 버틀러는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 용사를 이끌고 100만 대군이 공격해올 테르모필레 협곡 수호 작전에 나선다. 스파르타의 위대한 용사들은 나라, 가족, 그리고 명예를 위해 패전이 명약관화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넣는다.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 이에 대한 해석은 고대 전쟁에 관한 가장 비현실적인 영화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흥미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300의 주요 플롯은 테르모필레로 설정되고 있다. 100만 대군에 맞선 300명이 펼치는 전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약체이지만 단결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는 시종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 남성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다. 타임지 영화 칼럼니스트 리차드 콜리스는 스파르타인들과 관습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강력하다는 논평을 낸다. 5월간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는 강력한 형제의, 부성의, 결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 스파르탄이 영화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 그들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캐릭터는 실제보다 크다. 내러티브 각도는 잠재적인 조작이나 관점을 용서하고 있다. 전쟁 이야기는 모두 과장되고 형식적일 수 있다. 그러나 확실히 그러한 무자비한 과잉의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재미있는 실행이라는 리뷰를 게재한다. 25. 트로이 2004영